안녕하세요. 오문자입니다. 늘 참처럼 이렇게 두근거리는 가슴이에요. 오늘은 떨림이 아니라 좀 더 나아졌을까 하는 기대로 오는 설레임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151페이지 10번째 줄부터 156페이지 14번째 줄까지입니다. 부활하는 건축 자재. 다른 방식의 업사이클링 사례도 있다. 한때 도심 내 공장들과 항구를 연결하던 고가 철도가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게 되었다. 공장이 떠나고 남은 동네도 설람화되었다. 그런데 철거 위기에 놓였던 철로가 시민들의 노력으로 공원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그 주변 지역을 뉴욕 최고의 관광지로 바꿔놓게 되었다. 때로는 고가 도로가 철거되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도 한다. 미국 보스턴 도심을 관통하는 93번 고속도로는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되었는데, 이때 나온 철골 재료들은 다른 지역의 주택을 짓는데 기둥과 보로 사용되었다. 죽은 고가 도로가 주택으로 부활한 것이다. 마치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형태를 진화시키는 가자미처럼 업사이클링 건축은 건축물 입장에서 보면 바뀐 환경에서 철거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몸부림이다. 그리고 이러한 몸부림의 시간과 사람의 노력은 건축물에 오롯이 남게 된다. 그래서 재생 건축에는 설명하기 힘든 시간과 노력의 감동이 배어 있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100년 넘게 역경을 겪고 살아남은 기차역의 공간을 보면서 묘한 울림을 경험한다. 사실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자연에 있는 물질의 재구성일 뿐이다.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자연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행위다. 그러니 내가 다 쓰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업사이클링도 잠시 빌려 쓰는 행위다. 현재 지구상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간 개체수가 있고 모두가 살아남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어느 때보다 나누어 쓰고 다시 쓰는 업사이클링이 필요할 때다. 우리 시대에 태어난 건축물은 다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어떤 진화의 몸부림을 치게 될지 궁금하다. 제약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건축. 해아나 조각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아나 조각은 장소가 옮겨져도 그 자체의 가치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주변 환경이 주는 제약을 피할 수 없는데, 이런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창의적인 디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다. 우선 이 장에서도 밥상머리 사옥으로 소개했던 홍콩의 홍콩 상하이 은행을 살펴보자. 이 건물은 1985년에 약 10억 달러를 들여 완공했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일 건축물이었다. 노먼 포스트가 처음 이 건물을 설계할 때 문제가 하나 생겼다. 갑작스럽게 홍콩의 유명한 풍수지리사가 그 땅에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 반대한 것이다. 이유인즉 그 건물이 지어지는 위치가 홍콩 경제의 중요한 맥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만약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흐름이 막혀 홍콩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포스트 같은 대가라면 이 말을 무시하고 그냥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풍수지리적인 제약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
풍수지리적으로 맥의 흐름을 막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니 건물의 1층을 모두 열어버리겠다고 제안하였다. 방법은 건문교 같은 현수교를 짓는 방식으로 건축하는 것이었다. 현수교는 보통 2개의 기둥 사이에 줄을 들이우고 그 줄에 다리의 상판을 줄로 매달아 놓는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교각이 물에 닿는 면을 최소한으로 한다. 같은 방식으로 빌딩의 각 층은 5개씩 묶어 현수교 구조의 줄에 매단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위한 옆으로 반복해서 사용했다. 따라서 건물의 1층은 비어있고 수십 층 되는 빌딩은 땅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된 것이다. 지금도 이 건물의 1층은 온전히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공공간이다. 일요일이 되면 홍콩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동남아 여성들이 하루 휴일을 만끽하려 모두 나와 이 공간에서 마작을 하며 쉰다. 건축가는 이 공간에 자연 채광을 들이기 위해 건물 중간에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각도가 변하는 거울을 햇볕을 반사시켜 아래층으로 내려보내는 최첨단 기법도 도입하였다. 노먼 포스터는 풍수지리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던 현수교 구조를 고층 건물 설계에 도입하여 역사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건축에는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구조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것은 중력을 이겨야 하고 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많은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갖는 숙명 같은 것이다. 어떤 건축가는 이런 제약에 대해 불평하기만 하는 반면 창의적인 건축가는 이 제약을 이전에 없던 새롭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성화시킨다. 우리나라 도시들도 판에 박힌 건축물이 아닌 이런 창의적 디자인이 넘쳐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제약은 새로움의 어머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는 9만이 넘어가고 마음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맑아서 참 좋네요. 아침이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날 되세요.